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세계 어린이날, 그러니까 유엔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바로 그날입니다. 아동권리협약,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은 차별 없이 자라야 되고 또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 어린이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국내의 실종 아동 관련 통계 자료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9만 6천여 명, 이게 한 해 평균 약 2만여 명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게다가 이 장기 실종 아동 여전한 문제인데요. 자, 최근에 국내 최초로 장기 실종 아동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했어요. 영화 개봉과 함께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도 시작됐는데요. 바로 이 영화 증발을 만든 김성민 감독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도 한 해에 한 2만여 명 실종 신고가 접수돼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금방 찾는 거 아닌가요? 경찰청 발표로는 99%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1%, 그러니까 미기가 아동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태고, 또 가장 큰 문제는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이상 실종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0년 이상이 장기 실종으로 분류하나 보죠? 경찰에서는 48시간 이상이면은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종된 기간이 20년 이상 된 아동이 564명으로 지금 통계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실종된 기간이 20년이면 이젠 아동이라고 부를 수도 없네요. 맞습니다. 아동 시절에 실종됐는데 20년 넘게 못 찾고 있다. 네. 564명. 네. 김 감독은 이 영화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다고요? 2013년 11월부터 기획했습니다. 7년 전이네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 가까운 지인이 실종돼서 제가 한 열흘 정도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인의 어머님을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을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를 해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아팠던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 즈음이에요? 2013년 즈음이에요? 아니면 한 2011년 때 제가 겪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찾긴 찾았어요? 네, 결국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다큐멘터리 연출을 공부를 했었고 계속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조연출로 생활을 하다가 조연출 계약 기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시기였었어요. 2013년도가. 그때 제가 이제 제 이야기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찾은 상태에서 좀 절박한 시기를 좀 오랫동안 지냈었어요. 그때 이제 불현듯 그 지인의 어머님이 떠올랐었고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실종이 됐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하셨었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동이 실종된 부모님들은 얼마나 절박하고 또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실종 아동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뵙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20년 이상 된 특정한 한 가족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 어떤 케이스인지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저희 증발 영화는요. 그 2000년 4월 4일에 실종된 최준원 양의 가족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2000년 4월이면 딱 20년 넘었네요. 올해로 딱 20년이 됐습니다. 네. 최준원. 네. 네. 그 2000년 4월 4일에 그때 몇 살 때 실종이 된 거예요? 6살 때 실종이 됐습니다. 6살 때. 지금 26살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어디서 어쩌다가?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영광 아파트에 그때 당시 이제 준원이는 동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유치원에 이제 귀가하고 나서 집 앞 놀이터에 놀러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간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20년째 실종 상태입니다. 이 케이스를 딱 잡은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원이 아버님과 가족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었고요. 실종 아동 전문기관 통해서 다른 장기 실종 아동 부모님들을 뵙다가 그
준원이 아버님을 뵙고 준원이 아버님 인터뷰를 제가 처음에 좀 청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리서치 형식으로 기획 단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준원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나요? 다른 실종아동 부모님들도 뭐 비슷하시지만 특히나 준원이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과묵함을 넘어서서 어떠한 감정도 제가 느끼질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슬픔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고 그렇다고 희망도 없었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거를 물론 제가 그때 이제 가족분들을 깊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슬픔과 아픔을 견뎌 오셨기에 이 정도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끔 변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다큐멘터리 영화 출연을 제의를 드리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만에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 뵌 게 언제예요, 그러면? 2014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종된 지 14년 지난 상태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4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 감정조차 하나도 묻어나지 않더라.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한테?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직접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고요. 아버님께서는 사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걸 되게 꺼려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렇겠죠. 네, 14년 동안 계속 방송에도 거의 매년 나오셨었고 준원이를 찾을까.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야 제보가 가장 그렇죠. 빠르게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아버님께서는 그 세월을 지내오셨는데 이제 이렇다 할 어떤 성과들이나 제보들의 수도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제가 또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셨었는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영화를 하면 혹시 해외에 나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작품성 있게 잘 만들어질 경우에 해외 영화제에 소개가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내가 준원이를 찾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난 다 해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겠죠? 맞습니다. 네. 집은 그대로예요? 이사 안 가시고? 네, 이사를 안 가신 상태로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준원이가 6살 때 실종이 됐는데 네. 만약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준원이가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가 본인이 이제 다녔던 유치원도 있고 놀았던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길들도 익숙할 테고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실종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도 이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문득 그런 기억들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 같은 것들도 준원이 물건들을 굉장히 좀 잘 정리해서 계속 보관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 제보나 본인이 이제 어떤 단서를 가지고 쫓았던 어떤 케이스들을 정리한 그런 노트들도 5권이 넘게 지금도 계속 그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5권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매년 방송에도 나가시고 막 그랬다니까 그럴 때 또 제보가 막 쏟아졌겠어요. 어떤 제보들까지 있었답니까? 제가 뭐 녹음된 파일들도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아버님께서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서부터는 너무 좀 가족들을 위해를 가하는 정도의 협박성 제보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무슨 협박이요? 뭐 데리고 있다. 준원이 내가 데리고 있는데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 이상의 비상식적인 제보들 그러니까 장난전화죠. 장난전화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나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만한 말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노트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아버님께서. 저희 영화에도 이제 그 일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참. 그 아버님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시던가요? 매일매일이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네, 언제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실종아동 부모님들께서 비슷한 답을 하세요. 그렇게 또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살아있어야 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견뎌야 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 어떤 아픔들을 매일 이제 상기하면서 기억하면 안 되니까 모른 척 하려고 한다.
없는 것처럼 안 느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슬픔의 깊이가 더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준원이네 가족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준원이가 둘째고요. 위로 언니랑 이제 여동생이 있어서 세 자매이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고요. 네. 그 가족은 혹시 뭐 가정사에 무슨 변화는 없었습니까? 어머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고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막내가 준원이 실종 당시 때는 100일이 안 된 갓난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동생이랑 큰 딸이 이제 첫째가 준선 씨인데요. 최준선 씨인데 좀 같이. 그럼 준원이랑 몇 살 차이가 나는 누나예요? 언니인데요. 6살. 세 딸이군요. 네네. 나이 차가 꽤 나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친구는 12살 때 동생이 사라진 거로군요. 맞습니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겠네요. 네. 동생은 잘 모를 거고 100일 때니까. 네. 그렇게 지금 그럼 아버지하고 두 딸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네. 이혼한 것도 아마 이 동생 건, 그 준원이 건하고 관련이 있겠죠? 사실 가족이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촬영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 이게 비단 준원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장기 실종 아동 가족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실종 이후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뭔가 체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종 사건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6살 터울에 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픔을 지켜봐야 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자신도 이제 친동생이 실종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더 슬퍼하니까. 그래서 영화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한 문장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준선 씨 역시도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러면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는 나머지 가족들의 일상을 그냥 담은 겁니까? 그냥 일상을 담는다기보다는 좀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실종 아동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제가 준원이 가족들을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게 이 전단지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시의 키라던가 몸무게라던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고 옷을 어떤 걸 입고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 제가 그 정보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만들고 있는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5월 달이 되면 지금도 이제 방송에서 이 실종 아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을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그 방송의 순기능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제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한데 정작 좀 아이들의 정보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잘 기억에 안 남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감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제가 하고 싶어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지만요. 제가 본 이 가족분들의 어떤 아픔을 영상 언어로 담아내서 어떤 순간들을 포착을 하고 또 일상을 지내실 때도 제가 느끼는 어떤 상실감과 허무함이나 이런 슬픔들을 2시간 이내로 압축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니까요. 제가 본 진짜를 관객분들에게 좀 설득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가족, 이 실종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실 수 있다면 더 그게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공감을 끌어낼 수 있게끔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간접 체험을 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굉장히 네. 저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나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영화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 만들고 있는 과정에 이 준원이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2017년도에 장기실종 수사팀이 서울청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준원이 사건이 이관이 되고 그 수사팀에서 전담해서 다시 재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이제 종료됐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장기실종 수사팀이 전국에 이제 61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장기실종 수사팀의 수사관님들이. 예.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많은 사건들을 이제 조사를 전담해서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그 수사라는 게 사실 단서가 없는 굉장히 20년 이상 된 그렇죠. 사건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수사관님들은 이제 미제 사건이라는 건 없다. 미제라는 말은 없다. 언젠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계속 임하고 계시고 준원이 사건도 제가 최근까지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20년 이상 된 경우가 500명이 넘는다.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미궁이고 미지수라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래도 수사관들은 추정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장기실종 수사팀이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요. 수사팀의 수사관님들이 자주 교체가 되세요. 자꾸 왜냐하면 바뀌겠죠. 예, 경찰은 어쨌든 이렇게 순환보직이고 다른 부서로 이제 자주 교체가 되시는데 예. 그게 이제 너무 잦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의 실종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으시거든요. 예. 이 수사팀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수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단서가 아예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또 너무 이 부서 이동이 잦고 그리고 오래 지속도 안 되고, 네,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또 한 사람이 맡은 사건 수도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이제 이 부서 자체가 조금 한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이게 어쨌든 그 뭐 인사고과 점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수사관님들이 그리고 창의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단서를 찾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부서로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좀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 60, 70년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까지도 1년에 뭐 2만여 명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그중에 일부는 장기 실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최근은 그래도 뭐 CCTV도 많고 뭐도 많고 그런데도 장기 실종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2-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찾으면 지역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어떤 사회 안전망이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실종될 경우에는 찾는데 조금 제보에 더 기대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가 없는데 장기 실종으로 가는 제일 큰 이유가 그럼 뭐라고 보세요? 저도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이제 찾는 경우들을 통계를 내보면 뭔가 이제 사회학자분들께서 이걸 연구를 해 주신다면 그게 이게 이론적으로 나올 텐데 찾지를 못하니까. 네,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 데이터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들인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범죄 혐의가 없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장기 실종이 되는 결국은 못 찾게 되는 거는 처음에는 혐의가 없지만 결국은 범죄 아닐까요? 제 가까운 지인이 실종됐었을 때 제가 느꼈던 어떤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범죄 혐의점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근데 가장 명확한 건 협박 전화,
어떤 뭐 금품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없다 이거잖아요. 뭐 강제 또 구금돼 있다, 납치됐다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강제 수사로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수사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경찰분들은 당연히 절차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범죄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런 원칙대로 영장 같은 것들이 발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이제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수사 진행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누가 납치했는지를 모르는데 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어디 CCTV를 보려고 해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종 수사가 진행이 여전히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인의 동선을 쫓기 위해서 경찰분들이 이제 CCTV 같은 걸 터미널에 이제 요청을 할 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지 강제로 이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실제로 범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실종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 지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이제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하신 건데 경찰관 분들이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실종 접수가 됐으니까 수사를 하시는 그 와중에 이 지인이 예약 메일을 보내고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예약 메일의 내용이 이제 좀 어떤 유서 비슷한 내용이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 실종이라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잠적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모든 사건들이 사실 실종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랬다가 아무튼 찾게 된 경우네요. 네네. 가족분들이 찾아달라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실종인 거기 때문에. 네. 아까 표현 중에 그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했는데 실종 아동의 골든 타임은 경찰 쪽은 뭐라고 그래요? 12시간 안에 행적을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 상태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12시간 이내에 발견 못하면 장기 실종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아동 실종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지문 사전 등록 제도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지문을 등록하게. 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경찰서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곳에 가시면 이제 아이들 지문을 미리 등록해서 좀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 아담법이라고 해서 코드 아담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명확한 닫혀 있는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서 아이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출입구 게이트를 아이를 찾을 때까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들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05년도에 실종아동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면서 생기게 된 법들인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그 실종아동 부모님들께서 이런 것들의 법의 필요성을 이제 요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사회 안전망이 조금 더 생기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아직까지도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에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공감해야죠. 그 이번 이 영화 개봉과 함께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하신다고요? 네,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장기 실종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들을 좀 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직접 실종됐던 당사자가 부모님들을 찾아서 상봉하는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이가 미취학 연령대에 실종이 되면 자기 편집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당사자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종됐는지를 모르고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바뀐 공간에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호시설에서 자라다가 해외로 입양을 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캠페인은 실종 아동들이 본인들이 내가 실종 아동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거꾸로 알게 되고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본인이 실종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좀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캠페인입니다. 지금. 어떻게 알릴 수 있죠? 가장 좋은 거는 많이 알려야 하고요. 그 해외 입양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알려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심리 전문가분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는데
봉인된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아프고 예민하기 때문에 닿는 거잖아요. 네. 트라우마랑 연결이 되어 있는 기억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부모님들이 제공해 주신 어떤 아이가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나 어떤 뭐 가지고 놀던 장난감 혹은 가족 사진 이런 것들 아이의 그러니까 사진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좀 내가 실종됐었구나라고 거꾸로 알고 부모님들을 좀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의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캠페인에 또 동참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QR 코드가 있어서 영화 홍보랑 같이 해서 저희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사이트에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랑 경찰청 182 센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트에 이제 그 실종아동 부모님들이 동의해주신 실종아동 정보들이 예. 이제 같이 올라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영화 검색해주시고 검색해서 그 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네.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네네. 이걸 뭐 널리 퍼나르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뭐 이런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돼서 결국 그 성과로 찾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요. 네, 가장 최근에는 9월 달에 편의점에 있는 실종 아동 사진을 본인이 당사자가 보고 나는 실종 아동이 아닌데 실종 아동으로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 어릴 적 모습인 네. 걸 기억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2000년 6월 달에 예. 실종이 되어서 가족분들이 지금까지도 찾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상봉을 한 사례도 있고, 근데 일반 분들이 이제 상봉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시지 않으면 보도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1년에 한 4-5건씩 많을 때는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군요. 네, 계속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은 게 어린 나이에 실종되게 되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본인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널리 이 정보들이 좀 퍼질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영화를 보고 함께 좀 아픔도 공감하고 정보도 서로 주고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 만드신 김성민 감독을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